요즘 들어서 건강을 위해 흰 쌀밥 대신 매일 잡곡밥을 지어서 식사를 챙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곡밥은 요즘에서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알려진 식품이다 보니 이제는 식당에서도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변경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매체에서는 최근 잡곡 소비량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건강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잡곡밥이 사실은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잡곡밥은 모두에게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아닙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 때의 옛날엔 흰 쌀밥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할 때 한 가지 이상의 잡곡을 넣어 밥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흰쌀은 넣지 않고 잡곡만으로 밥을 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잡곡은 종류도 많고 잡곡에 따라 영양소도 다 다릅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폐가 약한 사람에게는 율무나 수수가 좋고 고지혈증에는 기장을 넣어 밥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위장이 약한 사람은 찹쌀, 차조를 섞어서 밥을 먹는 게 소화가 잘 되고 간이 약한 사람은 서리태를 넣어서 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잡곡밥도 아무렇게나 섭취한다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잘못 먹으면 신장에 무리를 주고 통풍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잡곡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일일 식이섬유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인데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평균 5에서 8g 들어있어 흰쌀보다 잡곡을 더 많이 넣고 밥을 한다면 한 끼에 15에서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한 끼에 하루 권장 섭취량을 모두 섭취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의 흡수력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됩니다. 다양한 영양소 때문에 잡곡을 먹었는데 영양 흡수는 안 되고 속만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잡곡밥을 먹어야 할까요? 잡곡밥은 7대3으로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잘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소화력도 떨어져 잡곡밥을 먹는 게 더욱 불편해지는데요. 이럴 때 차라리 흰 쌀밥만 먹는 것도 방법이지만 꼭 잡곡밥을 드시고 싶다면 백미 7, 잡곡 3의 비율을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셔도 배가 불편하시거나 영유아가 섭취해야 한다면 백미 9, 잡곡 1의 비율로 줄이시거나 아예 흰 쌀밥만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잡곡을 드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신장은 콩팥으로도 불리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장은 하루에 180ml에 달하는 혈액을 역과하여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혈액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사용하고 남은 칼륨과 인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인 함량이 4배 높고 검은 콩은 칼륨이 10배 이상 높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과 인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 고칼륨증으로 부정맥이나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잡곡 섭취를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성신장병은 병이 꽤 오래 진행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0세 이상의 4.1%가 만성신장병을 앓고 있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16.5%가 신장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장이 안 좋아지고 있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소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거나 소변의 양이 많거나 혹은 너무 적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혈류, 옆구리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는 신장이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잡곡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요산은 퓨린이 몸에서 분해되면 남는 찌꺼기인데요.
유산 수치가 높아지면 남은 결정이 관절의 연골과 힘줄 주위의 조직에 침착되어 바람만 살짝 스쳐도 고통이 있다는 끔찍한 통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미의 쌀겨에는 다량의 퓨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밥 한 공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백미는 54mg, 현미 78mg, 보리 93mg이라고 합니다. 통풍 환자의 경우 퓨린 섭취를 하루 150mg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니 통풍에 걸렸던 병력이 있거나 유산 수치가 높아 통풍 위험군이라면 잡곡밥 섭취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흰 쌀밥만 먹는 것보다 잡곡을 섞어서 밥을 먹는다면 잡곡의 다양한 영양소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나도 모르게 신장병을 앓고 있거나 유산 수치가 높다면 잡곡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현미와 같은 잡곡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셨던 분들이나 노년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 또한 잡곡을 너무 많이 섞어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잡곡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섭취 시 주의점을 알아봤는데요. 밥은 매일 먹는 주식인 만큼 건강한 섭취 방법으로 충분한 효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잡곡밥에 대한 숨겨진 사실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기억해 두셨다가 잡곡밥을 식사로 드실 때 참고해 보세요.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